안녕하세요. 34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판적 실제주의에 보다 적합한 방법으로 가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그 가추의 의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역행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연구를 할 때 역행추론 방법이 사용되는 연구 전략, 사용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추 추론은 규칙 해석의 틀 중에 하나다. 해석은 여러 가능한 해석이 있는데 그 결론은 어떤 것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의 결과로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결론은 오류 가능한 통찰이며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대로 어떤 사례가 규칙과 결과를 알고 있을 때 사례를 보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죠. 연역방법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논리적 구조를 얘기를 한다면 가추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추는 재서술 혹은 재맥락화라는 말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맥락 속에서 현재 있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뭔가 찾아내는 거죠. 새로운 맥락이라는 틀 속에서 서술하고 해석, 설명하는 거죠.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이제까지 역사를 유물론의 시각에서 재맥락화하는 거죠. 듀르케임의 자살론은 자살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로 간주하고 그 현상을 새롭게 맥락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맥락화는 이미 알려진 현상, 자살 현상이라든지 인간과 역사의 관계라든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직접 관찰 가능한 것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과 현상 사이의 연관, 관계들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알려진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탐정의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면 탐정과 연구자가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탐정이? 관련된 그 혐의자들, 여러 사람들의 행동, 범죄 장소에서의 사건 현장에서의 관찰,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가설의 틀을 구성하죠. 어떻게 범죄가 저질러졌을 것이다. 누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의사도 환자를 보면서 환자의 여러 문진을 포함한 실질적으로 상태를 보면서 병이 어떤 규칙, 어떤 유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재맥락화를 통해서 징후를 진단하는 거죠. 이러한 방법은 그야말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이런 새로운 방법이다 라고 이름 짓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는 일은 전에는 하지 않았던 거죠. 탐정 작업이나 사회과학자 연구나 둘 다 어떤 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탐정은 누가 했느냐 하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많은 경우에 찾아내는 건데, 사회과학자의 경우에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렇게 가설적으로 추론해낸 그 진술이 확실하게 참이다, 거짓이라고 판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동일한 현상을 재맥락화하는 이러한 가추적인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때 어떤 해석이 더 참이라고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탐정은 그 혐의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확인을 하고 증거에 의해서 범죄자를 확정 짓는데, 사회현상은 그렇게가 쉽지 않다. 물론 이제 당연히 얼마나 타당한가를 따져볼 수는 있겠죠. 이 가출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직접 관찰될 수 없는 구조, 내적 관계, 혹은 맥락의 일부에 관한 것이고, 어떻게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설명이 가능한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과 귀납 논리로서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적 사실로 환원될 수 없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과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역법은 논리적인 거고 귀납법은 관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가추는 훨씬 더 창의력과 연상력이 중요하다. 가추는 현상들 사이의 상호 연관에 관해서 새로운 착상을 하고 상이한 맥락 속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등을 상상해 보는 데서 출발한다. 이 가추는 지식을 확장하고 연구과정을 자극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과학적 진보에 있어서는 연역보다 더 중요하다. 왜? 연역은 있는 것 속에서 무엇을 논리적인 구조를 따지는 거지만, 가추는 새로운 잠정적인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확정적인 진리로 이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식을 더 향상시킬 가능성은 높여준다. 특히 심층적인 지식을 지식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사례와 이론을 연결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가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역행 추론입니다. 아까 induction, deduction, 또 adduction 얘기를 했는데, 역행 추론은 retroduction이죠. retro는 역으로 가는 거죠. 가추는 재서술이나 재맥락화를 중심으로 하는데, 역행 추론은 어떤 겁니까? 현재 있는 것으로부터 기본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하자면 거꾸로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가추와 마찬가지로 형식화된 추론 양식은 아닙니다. 일반적 구조의 기본 특징을 무엇인가를 알아내고자 사용하는 방법이고, 말하자면 논리적 추론이기보다는 사유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다른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사유작용이다. 그래서 비판적 실제론의 경우에는 어떤 사건,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초사실적 조건에 대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지식을 찾고자 합니다. 이때 역행추론이 필수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행추론은 선험적 논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에 앞서서 혹은 경험 세계의 밑바닥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회관계, 행위, 추리, 어떤 사건의 조건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것을 넘어서는 선험적인 논증 방식이고 초사실적 논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본다면 경험적 일반화는 많은 사건으로부터 외삽을 통해서 일반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데, 실제론적 일반화는 현상 밑에 있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그 부분이죠. 현상 밑에 있는 조건, 기초적인 구조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선험적 관념론과 바스카의 선험적 실제론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험적 논증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선험적입니다. 경험 이전의 어떤 것에 대한 진술이니까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스카는 선험적 관념론이 아니고 선험적 실제론이니까 경험 세계는 우리 머릿속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물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칸트가 얘기한 반면, 바스카는 물 자체라고 얘기했던 것, 실제에 대한 지식이 가능하다. 실제는 특정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선험적 조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오성의 구조,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실제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의 탐구와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는 실제가 어떤 구조,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를 찾아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선험적 실제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그러지만 맨 처음에 바스카가 자기 이론을 얘기했을 때는 선험적 실제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선험적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바스카는 실제에 대한 지식의 보편적이고 불변한 조건을 서술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기초적인 조건들은 변화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선험적 논증을 통해서 선험적 조건을 파악하고 그 조건에 관해서 계속 비판적으로 논의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험적 실제론에서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용어를 바꿉니다. Critical Realism. 선험적 실제론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칸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험적 플러스 실제론이라고 하더라도 선험적인 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제 바꾼 거죠. 실제가 더 중요하고 그 실제에 대해서, 선험적인 실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칸트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험적으로 실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핵심적인 사유 방식이 역행추론이다. 역행추론은 어떤 현상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으로 만드는 내적 관계들이 무엇인가, 그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고요. 특히 사회과학자가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할 때 중요한 추론 양식이다. 선험적 논증이나 역행추론이 사용되는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철학과 사회과학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도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행추론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전략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과학 연구를 할 때,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인데 그 주요한 방법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보편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죠. 창의적으로 상황에 맞게 쓰는데 이렇게 6가지 정도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반대 사실적 사유, 사유 실험, 사회적 실험, 병리적 사례 연구, 극단적 사례 연구, 사례 비교 연구. 사회과학의 대상은 자연과학의 대상과 같은 실험을 할 수 없는데 나름대로 가출을 통해서 혹은 역행추론을 통해서 선험적 조건에 대한 논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철학적으로 논의되기보다도 연구, 수행 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 사실적 사유, counterfactual 이라는 얘기죠. 현재 아닌 어떤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렇게 가정을 두고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엇이 아니라면 이것은 어떠했겠는가? 객체에 대해서 무엇과 무엇이 아닌 것을 관계 속에 놓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X, 그 X가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의뢰, 삶의 방식, 제도, 언어적 장르 이런 것이 있을 텐데 X에 대해 독특하고 구성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X가 무엇이 아닌가를 보는 거죠. 있음과 없음, 필연적인 요소와 오연적인 요소, 구성적 요소, 비구성적 요소 등 대립물로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 사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실험과 사유실험, 민속방법론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민속방법론은 뭡니까? 국지적으로 상황 지어진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구체적으로 보는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활동 외부에 구조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분석적 이원론을 거부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비판적 실제론과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탐구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조건,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기제는 무엇인가,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밝히려고 한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비판적 실제주의가 역행추론을 통해서 기제를 밝히려고 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다는 얘기죠. 사회적 실험과 사유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와 기제에 대한 생각을 다듬을 수 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 방법론에서 던지는데 이것은 실험을 통해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 여러 상황에서 동일한 결과를 갖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일상의 대화 속에 작용하는 사회적 기제들에 대한 연구를 찾아내는 방법이죠.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기초적이고 암묵적인 기대나 공통의 이해관계와 벗어나는 것,
것이고 그걸 통해서 기초적인 관계에 대한 생각을 찾아내는 거죠. 사회적 실험이죠. 사회적 실험을 통해 인과 기제들, 그것들의 결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초사실적인 논증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리적 상황과 극단적 사례를 통해서도 말하자면 그 사회가 작동하는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어떠한 조건들이 도전받고 교란되는 경우, 이 극단적인 사례가 되겠죠. 혹은 기제들이 거의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이것도 극단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로이 바스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에 맞는 얘기죠. 지금까지 불투명하던 발생 구조들이 전환기나 위기의 시기에는 행위 주체의 눈에 더 잘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폐쇄 상태에서의 인식적 가능성은 아니지만 자연과학에서 실험이 수행하는 역할에 준하는 어떤 부분적인 유사물이다. 위기 상황 되면은 특정한 형식의 것이 막 나타나게 되겠죠. 극단적인 사례에서는 평소에는 우리가 인지 못했던 것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사회 현상에서는 실험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런 뜻이죠. 프로이드의 노이로제 환자 연구는 그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압박, 조금 비정상적인 경우에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서 아, 인간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간 행동이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밝혀낼 수 있겠죠. 상이한 사례 비교. 이건 막스 베버도 얘기한 바 있고 또 듀르케임도 얘기했죠. 사회과학자들이 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이한 사례를 비교하게 되면 어느 측면에서 사례가 다르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 필연적 구성적 조건이고 어떤 것이 우연적 상황인 것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비교 방법은 역행 추론을 위한 경험적인 기초, 우연적 차이를 가려내서 보다 더 보편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는 기초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추와 역행 추론이 실제 연구에서 비판적 실제주의를 따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의 설명 모델을 우리가 햄펠의 연역 법칙적 모델을 설명을 했었는데 비판적 실제론 모델에 따르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